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리치걸스 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정말 특별한 분 나오셨어요. 중개법인의 더플러스의 이태윤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리치걸스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특별하게 리치 부동산 개업했잖아요. 네, 개업 축하드립니다. 요즘 부동산이 굉장히 핫해졌어요. 왜냐?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점프했다라는 소식들이 엄청 많이 들려오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88 대책이라고 해서 네. 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대책들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나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거래량이 점프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딘가요? 네, 바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강동구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강남 3구인데 이제 강동구까지 해서 강남 4구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뭐 이런 이유에서의 좀 호재가 좀 있는 건가요? 네. 호재는 뭐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생겨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일지구라고 하는 곳이 이제 최근에 개발 중인데 거기에는 이제 자족의 기능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저 이케아라고 하는 또 그런 복합 쇼핑몰이 또 하나가 또 인프라가 추가로 엄청 좋아지네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9호선 연장이라든지 맞아. 뭐 네, 그리고 또 8호선 연장이 되어서 네. 이제 그 남양주까지 벌레까지. 네, 맞습니다. 그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동구의 가장 좀 단점이었던 게 뭐 그런 3대 업무지구하고 조금 출퇴근 거리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이제 각광받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강동구 같은 경우가 또 강남 8학군 중에서 이제 2개 학군이 아마 저기 강동구 위치하고 있어. 송파구랑 어떤 보성고등학교, 거죠? 보성고등학교랑 이제 보성고등학교랑 동복고등학교가 명목고등학교. 네, 명문고등학교가 이제 2개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한영예고가 이제 명일동 쪽에 또 그렇군요. 있고요. 네. 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강동구가 이제 약간 고평가가 됐다가 저평가가 됐다가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85제곱미터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그러는 네, 네. 그 평형대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억대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20.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남 3구에서 이제 4구.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20억이 넘어가는 구가 이제 많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20억을 넘어가는 게 뭐 그 올림픽 파크 프레온 예, 거기도 이제 23억대 입주권이 이제 네. 바뀌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도 크라시움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2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강남구 뭐 송파 서초 이런 데는 그러니까요. 약간 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강동구는 그런 이제 제약에서 조금 벗어나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지인들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외지인들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 수도권 예외에 있는 지방에서 계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갖춰졌기 때문에 요번에 외지인 투자 비용 중 네, 20%로 여기서 이제 쑥. 네. 강동구에는 이제 외지인들이 이제 생각보다 오. 많이 사다 보니까 또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량 보니까 진짜 많이 늘긴 했네요. 네, 이게 6월 달에는 441건인데 네. 7월 달에는 592건으로 이제 오. 서울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길동 쪽에 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 이제 신동아 옛날에 신동아라고 하는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금 이편한 세상인가 그게 이제 거기도 이제 입주 시작을 했고요. 거기도 1000세대가 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거래량도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교통도 편리해지고 네. 이제 강남 가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세값도 또 상승을 전환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올림픽 파크 프레원이라고 하는 게 12,000세대가 넘어요. 와, 12,000세대면 엄청 거대한 네, 아파트군요. 거의 한 3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그런 메머드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예요. 야, 네. 그러네요. 네, 만 세대를 넘어간 게 네. 처음인데 네. 그걸 훌쩍 넘어서 12,000세대. 아. 엄청난 거예요. 그 송파에 예전에 그 헬리오시티가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거기도 만 세대까지 는 9천 몇 세대거든요. 9천 세대가 넘는 그 대규모 아파트인데 거기도 갑자기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살 수도 있지만 전세라든지 월세를 놔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물량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주인이면 조금 전세금이든 월세든 조금 낮춰야지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좀 낮게 되다가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소진이 되다 보면은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저기 헬리오시티를 금매로 파는 분도 많았고 왜 잔금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아, 근데 올림픽 파크 프레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소진이 다 돼 버렸어요. 오, 네. 그런 매물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매물은 있는데 네네. 천천히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그러니까 뭐 4월 달 정도만 해도요. 그러니까 약간 낮은 가격의 전세라든지 월세 계약들을 해놓았던 것들이 지금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다리는 집주인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다음에 여기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5호선하고 9호선이 있어요. 네. 예, 5호선하고 9호선이 이제 있는데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광화문을 가고요. 그다음에 여의도를 지나갈 수 있는 두 개의 우리 업무지구를 이제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9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논현역 그래서 네. 강남을 지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해요. 또 급행도 있잖아요. 네, 그거선. 급행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고덕역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는데 예, 이제 지금은 중앙병원역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연장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고덕역을 지나서 강일지구까지 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강일지구에 그 가족의 기능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가까워요. 네,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뭐 JRP도 거기에 신사옥을 그래요? 글로 옮기거든요. 아. 네, 신사옥이 글로 옮기고 아까 이케아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하남에서도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죠? 하남에서 이제 미사에 구리 살고 뭐 이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네.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맞네.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또 고덕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을 수도 있으면 또 거기서 이제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어차피 강동구의 가장 핫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접근하기가 이제 외지인들이 접근하기가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강동구가 약간 저평가되어 그러니까 강남 3구, 4구 막 왔다 갔다 했던 네네. 부분들이 강남 4구에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것들이 이게 조금 편차가 좀 심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고덕에도 자족의 기능이 들어오고 9호선 연장이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억대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 강남 4구로 좀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데다가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가 되게 평지들이에요. 예, 다니기도 예. 좋네요. 네, 네. 애기 키우기도 좋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고덕 쪽에 네. 많이 잡기도 네. 많이 자리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일지구라고 하는 곳에도 많이 자리 잡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가 좀 생활 터전들이 좀 되게 편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서울 저기 뭐 3대 업무지구랑 또 접근성도 가깝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뭐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강동구에 살면 가장 좋은 게 또 뭐냐면 외곽으로 가기도 되게 좋아요. 네. 뭐 나들이 가기 좋죠. 예, 강원도라든지 그러네요. 아니면은 뭐 중부 내륙을 타고 네. 내려와가지고 경부 타기도 좋고 그런 끝쪽에 약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차 막히는 것도 좀 외곽에 빠져나가는 네, 네. 것도 약간 편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외곽도로 타기도 좋고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 강동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진짜 뭐 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좋아졌고 주변 인프라도 좋아졌고 교육 환경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옆에 있고요. 대치동이나 뭐 이런 갖추고 있는 데도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다 완벽해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구분들도 다 바라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오를 일만 더 남았다라고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다음 지역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궁금한 지역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집은 사고 싶은데 어디 사야 되나 지금 고민하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과연 오를까 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은평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여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내 네. 집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은평구도 한번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은평구도 네, 분석을 좀 해드리면 네. 네, 은평구 이렇게 보시면 얘 그림이 어. 약간 신발 신고 있는 발같처럼 생겼죠, 얘가. 약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약간 저기 뭐야 아랍 신발처럼 코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가지고 수색역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네. 좀 더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가장 뭐 은평구에서 가장 조금 핫하다. 네. 그리고 약간 대장인 동네가 네. 여기 미디어 시티역 근처에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항철도가 있어서 좀 더 그런 네,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공항철도 6호선, 네, 그다음에 트리플이면 경의중앙선. 3호선, 경의중앙선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세 개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밑에가 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그 동네더라고요. 무슨 동네였어요? 아파트 무슨 디지털 시티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게 거기 바로 미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동네네 하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로 해가지고요. 그 롯데몰도 요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점이에요. 어쨌든 롯데몰 알 것 같아요. 거기 지금 공사 중이죠. 네. 공사 중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다 하얀색 천막으로 네, 해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는 이제 마포구기는 해요. 맞아요. 네, 마포구긴 한데 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쪽이 은평구에서는 가장 대장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약간은 저기 뭐야 구파발역. 구파발려 좀 위쪽으로 네, 가야죠. 거기가 이제 그 은평 뉴타운 쪽에 있는 역인데 거기도 상업시설 거기 롯데몰이 있더라고요. 네. 롯데몰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봤을 때는 연신내처럼 보이는데 연신내는 이제 뭐 GTX A 라인이 지나가기는 해도 아직까지 거기에는 뭐 대규모 큰 아파트 단지들은 없더라고요. 다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신내는 교통은 조금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뭐 약간 나홀로 아파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그렇고 응암역 쪽이 차라리 저기 백년산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괜찮나요? 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오. 네. 이게 6호선도 있고 또 연신내는 3호선까지 다니면서 좀 네.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아래쪽으로 응암 쪽은 이제 대규모 아파트들이 있어서 더 네. 괜찮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네, 어차피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몰려 있어야지 어느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거예요. 오를 그래서-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밀집되어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내는 것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주변은 낙후되어 있는데 나 혼자만 아파트 단지는 약간 조금 외로워요. 네, 그쵸, 그래서 외롭죠. 전체적으로 다 여기도 뭐 백년산 그쪽 주변으로는 다 이제 재건축을 했던 재개발 지역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들이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대장인 아파트가 여기 DMC 센트럴 네. 자이더라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기도 하고 입주도 2022년 3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세대 수는 1388세대더라고요. 네. 네. 이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거래도 꽤 많이 됐고 그래서 10억 8천만 원에 가장 은평구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 임장 가봤거든요. 네. 그 센트럴 자이를. 네. 근데 진짜 깔끔하고 안에 풍경도 너무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애기 키우기 너무 좋겠다. 그냥 뛰어놀기 너무 좋겠다. 약간 힐링되는 아파트더라고요, 요즘. DMC 아파트가 아마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롯데몰이 롯데몰도 근처에 생기고. 있고 이제 뒤편으로 해가지고 증산동 계속 저기 재개발이 네네, 있으면 있으니까. 네네네. 더 약간. 주변이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더 단정하게 바뀌겠죠. 그런 것도 아마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은평구 관심 있는 분들은 DMC 센트럴 자이도 한번 보시면 그럼요, 좋을 것 센트럴 같네요. 자이 관심 그리고 있게 또 보셔도 아파트가 되고. 또 있을까요? 네.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년산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이제 다 거의 재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여기도 저기 뭐야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2020년 5월 달에 입주를 했고
하고 1305세대 여기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 9억대 아파트가 가장 최근에 요즘에 가장 핫한 금액대가 9억 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 대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응암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백년산이라고 하는 또 공기 좋고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최근에 여기 근처의 아파트들 다 서치를 해보면 네. 저 비슷한 금액대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이제 백년산 근처에 살고 네.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백년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고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데 조금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많이 다니긴 하지만 좀 그런 거는 참고해서 임장 다니셔야 되겠다 아니,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은평 뉴타운인데요. 제가 여기를 서치를 하는데 거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좀 거래가 좀 된 단지를 찾았는데 네, 여기 하나고등학교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나고등학교가 와우, 여기 있더라고요. 명문고죠? 네. 뭐 하나은행, 하나금융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 앞에도 많이 가봤는데 네. 그 앞에 한옥마을이 진짜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진짜 매일매일 힐링하는 기분이 들 것 같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트 센터나 이런 게 진짜 여기는 무슨 회사야?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쁘게 되어 그러시구나. 있어서 네. 진짜 주변 아파트도 되게 깔끔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평 뉴타운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조금 아쉬운 게 거래가 좀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나중에 조금 더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겠더라고요. 거기가. 네. 오. 왜냐하면 은평 뉴타운만 본다고 하면 좋아요. 근데 거기 교통이 조금 문제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원흥, 삼송, 뭐 지축 그런 역에서 그런 신도시들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가 딸랑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메인 도로가. 그런 것들 우회 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는 네. 부분들이 있으면 네. 앞으로 좋아지겠죠. 지금 그래서- 약간 살짝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네. 이제 뭐 강동구도 설명을 드리고 은평구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리고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렇게 찾다 보면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면은요 약간 어떤 답들이 정해져 있어요. 좀 약간 정직하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거에 있는 건데 모든 것이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입지, 그 다음에 호재, 그리고 아파트 이제 브랜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도 있고. 근데 항상 보면 싸고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잘 없어요. 없어요. 저런 게 다 갖춰져 있으면은 비싸죠. 이미 올릴 대로 네. 올라 있는. 네. 근데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은평구만 이렇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통일로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가 항상 출퇴근길이 막히다 보면 네.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죠. 그래서 우회 도로를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통일로 교차로에서 은평 샛길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약간 은평새길. 네. 조금 우회 도로를 하나를 만들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릉 교차로에서부터 산흥로 이제 산흥 교차로로 연결되는 거기가 숙종 대왕의 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창릉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창릉 신도시 만들어지는데 네. 거기에 산흥이라고 하는 게 숙종 대왕 묘가 있는데 거기 밑으로 해가지고 또 우회 도로를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은평구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는 봐져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수요가 이제 좀 많은 지역은 아닌데 이제 조금 저런 교통이라든지 도로들이 하나씩 이제 갖춰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해지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류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전에 좀 동네시니까 한번 보시면 네. 지축역 신도시가 일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아파트 값이 더 비싸요 지금. 지금은 희한하죠, 그죠? 네, 일산이 더 비싸요 지금. 삼성, 원흥, 삼성 거기가 예전에 완전 미분양이 나서 뭐 2년만 살아보고 사세요 그랬던 아파트들인데 그런 이슈가 지금, 있었었는데 네. 거기도 뭐 원흥,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도 있고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훨씬 더 가격 자체는
쪽에는 더 올라가지는 가져 있고 약간 뉴타운 쪽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만들어졌지만 가격대는 아직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으니 저런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들이 만들어지면 오를 아무래도 더 가능성까지. 좋아지겠죠. 네. 오, 좋습니다. 좀 눈여겨봐야겠어요, 은평구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의 강력한 호재가 제가 이게 본 게 이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네, 3대 업무 접근성이 지금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은평구가. 네. 근데 여기가 GTX A 라인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네, 연신 내에서 삼성역까지 오,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 A 라인은 서울역을 또 지나거든요. 아, 서울역에서 이제 또 업무 단지로 들어가서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한편 이제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제 은평구에서 서울 중심으로 바로 올 수 그렇죠. 있는 라인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호재들 아까 네. 강동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5호선 연장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 네. 그리고 GTX 라인도 거기 이제 강동구에 또 들어오거든요. 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역시 교통 호재. 네, 그리고 대형 쇼핑몰은 여기는 이제 은평구가 아니라 마포구에 있지만 같이 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데몰이 생활권이 중요하죠. 그쵸. 네. 롯데몰 상암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좀 은평구도 그러니까 마포구가 비싸니 은평구에서 하면서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오, 부분들이. 네. 같이 또 탄력을 그렇죠. 받아서 올라갈 수 네, 있는 네, 거니까. 그 왜 그 어디야? 수원에 네. 화서역에 그 스타필드 하나 들어와가지고 뭐 주말 방문객이 뭐 33만 명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대형 쇼핑몰에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은평구에서도 하나 그러니까 구파발역에도 롯데몰이 있지만 네. 또 이게 상암동 쪽에도 저런 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수요가 이렇게 주변에 분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롯데 백화점이나 이제 뭘 가려고 멀리 안 가도 되니까 그렇죠. 이제 네. 확실히 이 안에서 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값도 오르게 네. 되는 또 그런 호재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에 보면 그런 몰에서 노는 사람들이 보면 그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혼 부부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여기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DMC 센트럴 자이 주변으로 해서 증산동이 이제 그러니까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색동 쪽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DMC 뭐 스카이뷰 아이파크라든지 DMC 네. 롯데파크, 롯데캐슬 뭐 더퍼스트 아파트라든지 거기 수색동 거기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자꾸 몰리면 몰릴수록 예, 젊은 부부들 그리고 젊은 이제 신혼 부부들이라든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점점 몰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또 일산이라든지 김포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또 새로 그렇죠. 진입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음. 네,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다 반영을 하는 건 약간 금리들도 중요하죠. 영향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약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이다 네. 보니까 이런 호재들이 약간 아직까지는 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게 금리가 조금 이제 뭐 낮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미래에 좀 오. 선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가 낮아지면 그래도 돈의 순환들이 더 생기기 그렇죠. 마련이니까 네. 이런 호재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 뭐 집값의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좋은 아파트, 좀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좀 보자면 일단은 교통이 일단 좋아야겠네요. 그렇죠. 교통이 어. 좋아야죠. 뭐 서울 중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강남을 잘 가거나 좀 이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3대 업무 지구를 얼만큼 빨리 도달하느냐가 아마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서울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네. 수도권에서도 서울 이제 강남에 이제 뭐 광역버스라든지 그런 게 얼마만큼 빨리 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네의 신도시 같은 경우가 맞아요. 약간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버스 다녀 안 다녀 이걸로 약간 그쵸. 나뉘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동탄 지역이 네. 약간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약간 미분양도 있고 뭐 음. 조금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생겼다가 갑자기 요번에 그 GTX 라인이 개통을 하면서 오. 다시 또 곽강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업무 지구에 이제 일자리들은 대부분 거기 많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네, 네. 일은 거기서 하고 그렇죠. 생활은 또 좀 편한 데서 좀 쾌적한 데서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또 큰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외곽에 또 자리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뭐 얼마큼 3대 지구에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이 3대 지구에 얼마나 잘 올 수 있는지 네. 또 교통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네. 번째로는 인프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마트가 있느냐, 몰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냥 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축 아파트. 좀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있냐, 같이 모여 살아야 된다, 외로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대단지들이 몰려 있는 데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집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부분들이 네. 내가 사고 났는데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떨어질까봐가 네. 있는데 이게 약간 대단지 아파트들이 몰려져 있거나 좀 대규모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약간 지지하는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기가 살기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팔진 않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질 않거든요. 같이 함께하는 힘이 이게 뭉쳐지면 단단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몰려져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 약간 자연스럽게 학교라든지 그런 맞네요. 부분들도 잘 자리 잡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경기도에 뭐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뭐 그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시 서울이라든지 진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육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직 거기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건 약간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그게 전세의 영향도 상당히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대규모의 단지라든지 그런 쪽이 탄탄한 수요층만 있다 그러면 빠지는 거는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이거는 불법이야가 아니면 네. 전세를 무조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세를 주고 자기는 또 세를 살려고 그러겠네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오고는 싶으니까. 네, 그리고 안 그러면 하나 더 장만을 하려고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수요층이 있다 보면은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빠지지 않는 것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대규모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우리 아파트를 고를 때 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쏙쏙 뽑아주셨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태훈 소장님과 함께 우리 리치걸스와 함께 또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하는 지역 우리 강동구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지역 은평구까지 알아봤어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다음 콘텐츠 때 또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 리치 부동산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